음, 대답이 너무 좋아서 녹화 좀 하자. 얼굴은 가릴게요. 어, 지금 우리 주제가 파킨슨이었잖아요. 파킨슨. 응? 파킨슨. 근데 선생님이 지금 계속 오전 중에 보여준 영상들 보면 이게 신경계의 퇴행인데, 응? 신경계의 퇴행인데 그 자율신경계가 많이 손상을 입게 되죠. 그쵸?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는 더 심해지는 거고. 근데 이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몸통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좋은 호흡.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횡격막 호흡, 자율신경계를 해킹할 수 있는, 어, 그렇게 아주 명시를 하고 설명하진 않았지만, 정말 대표적으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런 저명한 사이트들에서 다 하나같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두려움 극복을 위한 운동법. 선생님이 해시태그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거든. 이게 파킨슨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질환 질병의 스펙트럼이라 그랬잖아요. 어, 적용 가능한 시퀀스일 수 있다. 우리가 파킨슨 질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큰 보폭으로 걷지 못하고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갇히는 느낌, 그리고 발바닥이 딱 스톡 되는 느낌, 프리징 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의자에 앉을까요? 어떻게 의자에서 일어설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책을 주는 영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꼈을 거예요. 뭔가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자 그랬어? 일단 멈추고 깊은 호흡으로 뭐 하자고? 자율신경계를 해킹하자고. 자꾸 교감신경 항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다시 워워 시킬 수 있는 그 나의 그런 뭐라 그럴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보자. 그리고 살짝의 착시 효과도 좀 활용을 해보고, 그리고 continuously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좀 활용하자. 그래서 스텝을 밟기 전에 체중심 이동 훈련, 본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상황을, 마음을, 가다듬고, 체중심 이동 훈련, 리드미컬한 컨티뉴어슬리한 그런 움직임을 하고 스텝을 딛고, 이러한 전략들. 이게 과연 파킨슨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문제일까? 선생님 생각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아침 강의를 좀 보여주고 나서 선생님이 지난 주말에 스탠드업 패들보드 국제강사 과정에 참여를 했거든요. 이건 누구나 참여 가능해요. 배우고자 하는 열의만 있으면 참여 가능하고 입구는 낮지만 출구는 높아. 이론 시험 보고 실기 시험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수상안전요원 그런 라이센스도 응급처치 라이센스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자격을 받을 수 있거든. 일단은 8시간 수료증은 선생님이랑 선생님 딸이랑 받았어. 같이. 그래서 이 영상을 보여주려고 준비는 했는데 사실은 파킨슨이랑 연결해서 보여줄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얘들아 이렇게 좋은 거 있다. 우리 다음에 기회 되면 선생님 건의는 해볼 거야 학교에. 그래서 우리 이거 같이 또 자격과정 같이 가보자. 하루 코스고 여력이 되면 1박 2일 하면 더 좋겠고 전날 가서 좀 미리 연습하고 그리고 상가비도 학생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고 너무 좋은 기회인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좀 선생님의 운동법이랑 같이 이렇게 선생님이 매칭해봤다? 니네도 운동 프로그램 만들 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어떠니? 창의적으로 너의 생각을 기존에 있는 거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발표해보는 게 어떠니 정도 하려고 그랬었어. 근데 이렇게 설명을 오전에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파킨슨 질환이 사실은 뭐냐면 낙상 예방에 주력을 해야 되거든요. 넘어짐. 응?
어떻게 보면 우리 지구상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지구에 태어나서 구부러져서 태어나잖아요. 이게 생리적 굴곡이라고 하는데, 목을 가누고 시각 전장 감각, 그리고 나의 고유 수용 감각을 느끼고 호흡하면서 신체 내부 수용 감각을 느끼면서 중력에 맞서서 나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과정을 하나하나 습득해가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파킨슨 환자한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 다시 태어났다 생각하자. 이 표현을 나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 환자분들한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아기가 하나하나 배워가듯이 움직임을 하나씩, 질 좋은 움직임을 즐겨보자 이 얘기를 하는데, 패들보드 위에 섰을 때 선생님이 느꼈던 그 느낌들이 지금 다 떠오르는 거야. 넘어질 것 같으니까 뭐가 느껴지는 rigidity, 강직성. 주동근 기랑근이 동시에 코 컨트랙션 해서 락, 잠가버린 거야, 나를. 부드럽게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요. 딱 굳은 거야. 얼음. 안 넘어지려고. 안 빠지려고. 그럼 웬걸? 그냥 퐁당 빠져.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안 빠지냐면 깊은 호흡, 그리고 리드미컬한 움직임, 연속적인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해주면 중심이 잘 잡혀. 그거를 BOS가 넓은, COG가 낮은, 누워서, 앉아서, 내발기기, 무릎 서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발기기까지는 손바닥, 발바닥이 다 닫혀있지? 손바닥에서부터 발바닥에서부터 관절관절을 타고 몸통까지 힘이 쫙 전달이 되면서 몸통 안정화 근육을 우리가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 무릎 서기는 뭐냐면 손이 자유로운 거야. 그 대신 그만큼 손바닥에서부터 손목, 팔꿈치, 어깨, 어깨뼈, 몸통 안정화 근육까지의 그 연결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설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한번 쓰고 나면 사람들이 예전에 서지 못했을 때를 생각을 못해. 그리고 그냥 습관대로 아무렇게나 살지. 왜? 무의식적인 이 고유 수용 감각, 신체 내부 수용 감각이 벌써 그냥 뇌회로를 충분히 활성화시켜서 신경회로를 시각, 귀 속의 전정 감각, 고유 수용 감각, 신체 내부 수용 감각이 그냥 협응을 해서 내가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사라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렵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지. 두려워지지 점차. 횡격막 호흡, 몸통 안정화 호흡을 잘 하던 아기가 어린이집을 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사회 규율에 맞춰서 아무 데서나 오줌 싸면 안 되고 똥 싸면 안 되고 방귀도 안 되고 이렇게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 나의 몸에 신호가 주는 것을 그대로 그것에 그냥 순응해서 살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니? 점차 횡격막 호흡이 어려워진다는 거지. 동의해요? 동물들은 그냥 오줌 싸고 똥 싸고 아무렇게나 하잖아. 그치? 물론 훈련을 하면은 달라지지만. 근데 거기에 적응해서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차 어떻게? 통제 속에서 나의 신체 내부 감각들을 제대로 느끼면서 뇌와 협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지. 그걸 어느 정도는 좀 놔줬으면 싶은 거죠. 먹고 싶을 때는 먹고 자고 싶을 때는 자고 피로하고 병든 것 같으면 어떻게 휴식을 취해주고 좀 내 몸의 감각이 좋고 그러면 어떻게 좀 더 도전적으로 도전해보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선생님이 깨달은 건 치매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여러 파킨슨 질환자들 그리고 그분들이 쓴 자서전들을 읽으면서 느낀 바는 뭐냐면
공통적으로 파킨슨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은 참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더라고. 성공하신 분들이고, 남들 잘 때 안 자고, 먹을 때 안 먹고, 응? 정말 노력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했던 성공적인 삶, 자기 규율, 자기 아주 엄격하게. 근데 달리 생각해 보면 자기 학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그런 사람들이 파킨슨 질환에 많이 생기더라고. 선생님이 이 자료를 찾고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별세포, 에스트로사이트라고 하고요. 신경세포 주변에 있는 우리 말초신경에서는 슈반셀이라고 수초, 마이엘리시스를 감아주는 애가 있는데 신경악교세포 뇌에 있는 아이는 올리고덴드로이드, 희소돌기 악교세포 뭐 이런 아이가 이렇게 수초를 감싸줘요. 그래서 하고 또 하면 빨리 잘할 수 있게 해줘. 저글링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글리아라고 해서 약간 면역에 관여하는 아이가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별세포, 이 신경악교세포 중에 에스트로사이트라는 이 신경악교세포는 상당히 특이하게 광범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특히 기억, 학습, 호흡 뭐 이런 데 굉장히 관여를 하고요. 면역에도 기여를 하고요. 막 이러는데 그거 아세요? 아인슈타인의 뇌를 관찰을 해봤더니 신경세포가 특별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신경악교세포가 발달돼 있었다는 거죠. 응? 그래서 굉장히 신경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육보다는 근막인 것처럼 신경세포보다는 신경악교세포가 네트워킹. 신경세포가 일반 우리 구식 전화기 선이 깔려 있으면 이렇게 쓰는 이라면 신경악교세포는 셀폰, 휴대폰과 같이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아주 멀리 신호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밝혀지고 지금 굉장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과학기술원 신경악교세포 연구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명칭이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발표한 논문이 있거든요. 신경악교세포를 공략해서 뭐 치매를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그리고 파킨슨 질환 뭐 이런 거 발표한 그런 연구가 있어서 선생님 밴드에 공유를 해봤는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사실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금 해서 잘 안 보일까 봐 걱정이네. 따라서 본 연구팀은 신경악교세포 중에서도 가장 숫자가 많은 에스트로사이트, 별세포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별세포는 인간의 뇌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세포이다. 아래 사진에 보다시피 별세포에 세포체가 있고 무수하게 많은 나뭇잎 같은 마이크로 도메인이 존재하는데 신경세포, 우리 뉴런이 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신경세포의 시냅스를 직접 접촉하고 있던지 싸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옆에 그림은 이러한 별세포가 벽돌처럼 뇌의 3차원 공간을 채우고 있는 그림이고 각 별세포끼리는 공간적으로 중복이 거의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별세포는 뇌에서 구조적으로 아주 중요한 세포이다. 별세포가 시냅스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리파르타이트 굉장히 용어가 생소한데 선생님도 이런 시냅스라는 개념이 최근에 등장했고 별세포의 마이크로 도메인에서 신호 전달 분비를 하고 서로 감지해서 이렇게 네트워킹 한다고 이런 신개념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시냅스 신호 전달에서 두 가지 중요한 신호 전달 물질이 존재하고 분비되는데 이거는 아주 흔하게 벌써 예전부터 발표된 거예요. 흥분성인 글루타메이트. 우리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거 흥분시키는 거 신경을 억제를 해주는 억제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 너무 흥분되어 있어서 막 간질 발작되지 않게끔 조절해주기도 하고 너무 억제해버리면 지금 우리가 파킨슨 질환을 보면 이 가바가 너무 억제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이런 가바가 빠르게 분비되어 신경세포끼리 신호전달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신경세포가 글루타메인과 가바를 생성하고 분비한다고 알려져 왔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최근 본 연구팀에서 새롭게 발표된 논문을 통해 바뀌고 있는데 2010년에 손뇌에서 신경악유세포인 별세포에서도 가바가 만들어지고 분비가 되어 주위에 있는 신경세포를 강력하게 억제한다는 보고를 하였고 2012년에는 해마의 에스트로사이트 별세포에서 흥분성인 글루타메인을 분비해서 주위의 신경세포를 흥분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했다. 특히 별세포에서는 에스트로사이트는 소포체의 방출을 통해 분비하는 신경세포와는 다르게 이온 통로를 통해 느린 속력으로 분비된다는 새로운 기전 및 신호전달 물질 분비 통로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넓게 광역대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이러한 글루타메인과 가바가 흥분성인 글루타메인 그리고 억제성인 가바가 뇌에서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항상성을 유지해 주거든. 우리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균형이 깨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흥분성 글루타메인이 너무 많아지면 잠을 못 자든지 막 발작으로 발전할 수 있고 반대로 억제성 가바가 분비되면 우울증이나 파킨슨 질환에서 나타나는 운동장애나 치매에 나타나는 학습기억 장애까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한데 별세포에서 분비되는 가바와 글루타메인이 이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가능성을 알츠하이머 치매에 이렇게 적용해보고 한다. 이렇게 연구한다. 이런 게 발표가 됐었어. 그리고 나서 이러한 기사가 떴거든. 2020년도 1월에 작년이죠. 뇌의 별세포 에스트로사이트이 도파민 신경세포를 잠들게 하면 어떨 때 그럴까? 과도하게 가바를 생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면 에스트로사이트이 막 이걸 분비를 하게 되겠지. 선생님은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 규제에 엄격하고 자기 안에서의 소통, 자기 몸에서 주는 신호들에 엄격한 사람들 있잖아. 오줌 마려워도 화장실 잘 안 가고 배가 고파도 잘 안 먹고 졸려도 잠을 안 자고 선생님 그러다가 우울증 걸렸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야. 우울증 약 먹어도 소용이 없더라고. 선생님 운동으로 극복했어.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운동하시는 뇌, 스파크, Your Brain이라는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님, 존 레이티 박사님이 10년 전에 이미 운동이 약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근거를 들어서 책을 내셨지. 여기 봐요. 어쩌다가 우리 뇌에 신경세포가 아닌 옆에서 그걸 도와주고 있는 아까 한 60%는 사실은 다르지 전신뇌에 별세포, 신경악유세포 그냥 채우는 물질 정도로 알았단 말이야. 근데 이 에스트로사이트이 어쩌다가 가바를 그렇게 많이 분비를 해서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는 신경세포를 잠들게 했을까? 그래서 파킨슨 질환을 유발시켰을까? 여기에 대한 글들이거든.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 못 살겠다. 뇌가 반란을 일으킨 거지. 대부분의 우리 질환들은 그거야. 우리 몸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미치겠어. 죽을 것 같아. 암세포. 응? 그런 것처럼. 봅시다. 뉴스니까 좀 글이 쉬워요. 국내 연구진이 반응성 별세포에서 분비된 과도한 가바,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액시드라는 좀 억제성의 신경 전달 물질들이거든요. 응? 에스트로사이트. 우리가 여태까지 무시했던 신경 악교세포에서 이런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많이 될 경우에 어떨 때 그럴까 하고 선생님은 상상을 해본 거고, 왜? 파킨슨 질환자들의 특성을 선생님은 잘 알고 있으니까 도파민 신경세포를 잠들게 해 파킨슨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예방 가능하니? 아니니? 선생님의 생활습관병 예방운동센터 센터장입니다. 선생님이 이 모든 질환은 생활습관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방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인지 교세포과학 그룹 이창준 교수님. 이 연구팀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 아산병원과 함께 별세포 에스트로사이트이 도파민 신경세포를 잠들게 하면 파킨슨 질환이 유발됨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도파민 신경세포가 사멸해 파킨슨병이 유발된다는 기존 이론과는 달리 도파민 신경세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파킨슨병이 유발될 수 있다.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꾸 이거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죽음으로 가겠지. 그치? 요 상태에 하면 어떻게 질환을 아까 상렬이가 질문한 거 좋은 질문 때문에 지금 이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야. 응? 빨리 알아차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중재해 줄 수 있다면 도파민 신경세포가 사멸해 파킨슨병이 유발된다는 기존 이론과는 달리 도파민 신경세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파킨슨 질환이 유발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그냥 방치하면 그냥 그대로 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결국에는 죽겠지. 그치? 그래서 파킨슨 질환을 더 심각하게 몰아가겠죠. 파킨슨은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나이가 들수록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 뇌 속에는 운동에 꼭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있는데 기존에는 중뇌에서 아까 우리 중뇌 확인해 봤습니다. 베이설 갱글리아 기저핵 그쪽에 흑색질에서 도파민이 생성된다는 것은 도파민 신경세포가 사멸하면 얘가 죽어버리면 각종 운동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파킨슨병에 걸린다고 기존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아주 최근 연구예요, 이건. 별세포, 에스트로사이트, 신경악교세포, 신경세포가 아닌 교세포예요. 옆에서 도움을 주는 아이들. 공간을 채워주고, 근데 이제는 소통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세포라고 이제는 알려져 있죠. 별세포, 에스트로사이트는 뇌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60%는 차지한다고 했죠, 아까. 별 모양의 비신경세포다. 별세포의 수와 크기가 증가해 주변 신경세포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상태일 때 반응성 별세포라고 하며 파킨슨, 알츠하이머, 중풍, 뇌질환에서 나타난다. 반응성 별세포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를 과도하게 분비한다. 이러면 항상성이, 균형이 깨진다 그랬죠. 아까 글루타메이트, 학습, 우리가 긴장, 뭔가 화이팅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과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선지 선생님 그걸 스트레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해. 스트레스를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치? 응? 어떠한 경우에 가바를 과도하게 분비한다. 도파민 신경세포가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억제돼 도파민 생성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잠들었다고 한다. 연구팀은 도파민 부족으로 운동 기능에 이상이 생긴 파킨슨병 쥐를 준비한 후 마오비 억제제를 이용해 반응성 별세포의 과도한 가바 분비를 막는 실험을 진행을 했대요. 가바양을 줄이니 도파민 신경세포가 잠들지 않았고 도파민 생성이 원활해졌고 운동 기능 이상 증세가 완화된 거예요. 선생님은 믿어요. 아까 파킨슨 질환
비가역성 퇴행성 신경질환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 선생님은 사실은 아니라고 봐. 모든 질환 가능해. 어떻게? 가바양을 줄이면 돼. 어떻게 하면 가바양을 줄일 수 있을까? 비정상적으로 가바를 분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없애면 되지. 그치? 자신을 옥죄는 습관, 교감신경 항진으로 자기를 침으로 가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면 돼. 연구팀은 주위의 도파민 신경세포를 빛으로 자극하는 광유전학적 실험을 진행해서 빛자극으로 도파민 신경세포를 잠들게 하거나 깨운 후 그에 따른 걸음수 변화를 관찰했다. 정상 주위의 도파민 신경세포를 잠들게 하면 걸음수가 줄어들고 파킨슨병 주위의 도파민 신경세포를 깨우면 걸음수가 늘어났대요. 이를 통해 도파민 신경세포가 잠들어 있을수록 걸음수가 줄어들고 파킨슨병 증상을 보임을 증명했죠. 현재 파킨슨병 치료는 레보도파로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선생님 만약에 파킨슨 선생님이 걸린다면 선생님 내 가족은 모르겠어. 내가 아니니까. 선생님은 절대 이건 복용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이는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방법이며 장기간 레보도파를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파킨슨병 초기에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도파민 생성 기능을 멈춘 상태이지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연구진이 이때 도파민 신경세포를 잠재우는 가바를 조절하면 우리는 운동으로 조절해보자고. 운동으로. 응? 어떤 운동해야 될까? 그냥 무조건 빡세게? 참고 이기고 싸우자? 그래서 파킨슨 질환 생긴 건데? 가바를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리드미컬한 호흡과 함께하는 살랑살랑 리드미컬한 스트레칭. 림프순환 시퀀스가 맞더라고요. 이렇게 가바를 조절하게 되면 파킨슨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 이런 연구를 해내면 얼마나 멋질까. 이창준 선생님이시거든요. 이창준 단장은 별세포 연구로 기존 파킨슨병 이론을 뒤집어 파킨슨병 치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며 향후 파킨슨병의 근본적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우리는 파킨슨 질환자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들까요? 글루타메이트와 가바가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이분들에게 주는 거죠. 뭘 통해서? 질 좋은 움직임. 자율신경계를 해킹할 수 있는 호흡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이해하고 있는 파킨슨 질환이에요. 볼게요. 지금 살짝 그 번역에 오류가 있어서 지금 원문을 가져와 봤어요. Parkinson disease, PD는 is one of the most common neurodegenerative disease. 신경퇴행성 질환이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수가 파킨슨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요. 이것은 chronic, 만성적인 progressive, 계속 진행성의 neurological disorder예요. 신경학적 그런 질환이라는 거죠. characterized, 어떻게 특징 지어지고 있냐면 임상적으로 by symptoms consisting of resting tremor, 안정시 진전, bradykinesia, 이게 운동, 이게 아까 서동이라고 표현됐죠? 느리게 움직이게 되는 거, rigidity, 강직이에요. 강직,
정확한 용어, 책에는 경직이라고 잘못 번역이 돼 있어요. postural instability, 자세 불안정성. 그래서 넘어짐 위험이 크고요. and gait abnormality. 보행에 있어서 아까 우리 영상으로 본 것처럼 비이상적인 그런 보행을, 습관을 갖게 되죠. 그쵸?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겠죠. 이렇게 불편감을 호소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를 운동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드리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응? 그것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0번이 자율신경계 해킹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나의 뇌에서 과도하게 가바를 분비하지 않게끔 에스트로사이트, 별세포에서 글루타메인과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인과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을 워워시킬 수 있어야 해. 평상시의 습관이 어떻다고 항상 자기 절제, 그리고 뭐라 그럴까, 본인의 몸의 신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주지 않고 뭔가 우리가 추구할 때는 뭐야?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안 자고 안 먹고 안 놀고 뭔가 엄격하게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들이 이런 파킨슨 질환에 많이 걸리고 힘들어한다라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역으로 뭘 발견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레스팅 트레머 어떻게 해주자고요? 불안감이 떨어지고 두려움이 떨어지고 교감식 항진되는 게 좀 떨어지면 이 안정시 트레머 진전이 조금 누그러진다고 아까 우리 책에서 봤죠? 운동을 천천히 하는 거, 그래 천천히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안 넘어지게 노력할 수 있게끔 어떻게 천천히 쪼개서 시퀀스를 쪼개서 그렇게 하자고 했죠. 강직, 리지드티는 언제 온다 그랬죠? 우리도 겪을 수 있다 그랬죠. 선생님이 스탠드업 패들보드 할 때 바다 위에서 막 이게 계속 움직이잖아. 불안정 환경이 완전 예측 불가능하게 꿀렁거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떨어질 것 같아서 꽉 몸을 얼어버리는 거야. 응? 이걸 해소하려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된다? BOS를 넓히고 COG를 낮추고 그리고 어떻게? 편안해, 괜찮아. 자존감을, 자기 효능감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숨을 고르기.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으로 막 치닫지 않게끔 나를, 안전해, 괜찮아, 달래주기. 리지디티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postural instability는 어떻게 확보하면 돼요? 호흡을 통한 몸통 안정화 훈련, 넘어지지 않게끔 하는 여러 감각 자극 훈련, 시각, 전정 감각, 고유 수용 감각, 신체 내부 수용 감각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보행은 아주 좋아질 거고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시각적인 큐잉,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브라디키네시아에 대한 설명 다 이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 보자. The cause of PD is unknown. 알려져 있지 않다고 돼 있어요. However, 그렇지만 genetics and the environment are thought to be factors. 유전적 그리고 환경적인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리고 aging, 노화, autoimmune response, 이게 뭐예요? 자가 면역 질환, and mitochondrial dysfunction. 이거는 산화, 우리 에너지 만드는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 아마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파킨슨만 그러나요?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예요. 이유 모른다예요. The symptoms of PD affect movement.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And individuals with moderate and severe PD may have difficulty performing ADL. Activity of Daily Living의 약자예요. ADL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Drug therapy, 약물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Is the primary intervention이 되는 거예요. 약을 먹어, 무조건. For the treatment of symptoms related to 파킨슨과 관련돼서는
이게 진단명이 딱 되면 뭘 먹어요? 레보도파. 뇌의 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도파민인 레보도파를 복용하게끔 해요. 그리고 카비도파랑 같이 사용해서 좀 부작용을 낮추려고는 하지만 여전하다. 아까 책에서 확인했어요. 10년 이상 먹으면 효과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5년 이상 복용자들은 운동 능력에 있어서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심하고 처음 먹을 때는 하루 종일 약효가 가다가도 점점 약효가 줄고 나중에는 자율신경계통에 있어서 굉장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기립성 혈압이라고 했죠. 혈압이 높아질 때 우리가 뭐 압수용체가 제대로 반응을 해서 어떻게 혈압을 높여서 뇌로 혈액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조차도 다 떨어지게 되고 교감신경 항진형으로 쭉 가면서 어떻게 오줌도 못 놓고 똥도 잘 못 싸고 그러는 질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걸 어떻게 해소시켜 줄 수 있을지 그 내용을 선생님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어요.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뇌 자극 요법 이런 것도 쓰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밸런스, 균형 능력, 그리고 보행, general mobility, 움직임, ROM, flexibility 이런 거 너무 중요하고 muscular strength 너무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strength라는 것은 막 근력, 근파워라기보다는 일상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recommended before exercise testing is performed. 이렇게 해서 이걸 능력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중지해 나간다. static and dynamic balance evalu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적, 동적 그 균형 능력인데요. 보통 우리 보건소에서 정적 균형 능력 뭘로 측정을 합니까? 눈 감고 외발서기. 다이내믹 밸런스는 뭘로 측정하죠? 기억나는 게 있나요? 동적 균형 능력은 그렇게 딱히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보통은 동적 균형 능력을 선생님은 현장에서 사용할 때 functional reach test 쭉 앞으로 더 많이 뻗어내는 그런 걸 제가 현장 측정 도구로 활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 파킨슨 디지즈의 측정 방법은 현장 그걸로 해서 낙상 예방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해서 노인재활 우리 노인 스포츠 지도사 노인 채용론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네. Clinical balance test includes the functional reach test. tandem stance 뭐냐면 발을 이렇게 앞발과 뒷발을 나란히 면 생각보다 굉장히 균형 잡기 어려워요. 그래서 세미 텐뎀을 하기도 해요. 반쯤만. 이런 그리고 time get up and go test. 의자에서 일어나서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재는 거거든요. 노인 체력 테스트할 때 많이 활용을 하는 건데 and chair sit to stand test. 앉았다 일어나기 이걸 가지고 테스트하는 이런 그 보통 그 노인 체력 테스트하는 것들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게이트 테스트 뭐 이 정도 그런 책에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한글로 된 거 자료로 한번 좀 봅시다. 왜 안 넘어가지? 아까 봤던 여러 가지 움직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 책에 이렇게 소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척도 그냥 나눠 놓는 이 정도는 이렇다. 그래서 파킨슨 질환자들을 위한 fit 권고. fit은 뭐의 약자라 그랬죠? frequency, intensity, time, and type. 그랬을 때 유산소 운동, 저항 운동, 유연성 운동 했을 때
크다. 크다. 다른 운동 질환 프로그램이랑 차별화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었나요? 응?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 선생님은 그렇지만 ACSM 여기에서 좀 읽다가 와닿은 게 뭐냐면 여기에 소개된 논문 중에 하나 중에 그게 있었어. 파킨슨 질환자들이 목이 굉장히 특히 더 많이 뻣뻣하더라. 선생님 목 스트레칭, 목의 유연성 굉장히 강조하죠. 목이 바로 부교감 신경이 분지되는 곳이에요. 목과 청골이. 그러니까 목과 골반대의 살랑살랑한 움직임.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호흡과 함께하는. 균형장애나 낙상은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주된 문제점. 따라서 균형 운동은 낙상 예방 운동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필수적인 운동이다. 최근 체계적인 연구에서도 경도에서 중등도 파킨슨병 환자에게 신체 활동과 운동은 자세의 안정성, 균형, 수행이 향상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 기능적 활동 중에 정적, 동적, 그리고 균형 운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까 일상생활에서의 팁,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하는 그 영상 안에 벌써 그 운동 프로그램이 많이 소개가 돼 있고요. 그걸 조금 수정 보완하면 아주 훌륭한 운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0단계가 필요하다 그랬어. 그리고 그 0단계를 왜 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드셔야 돼요. 근거를.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 그 근거에는 뭐가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던 뇌세포를 돕는 신경악교세포, 에스트로세 별세포에서 가바와 글루타메인 흥분성, 가바 억제성, 그 항상성의 조절이 깨졌을 때 도파민을 분비하게끔 하는 세포를 잠재워버렸다라는 연구는 참 흥미롭습니다. 어떨 때 이런 항상성이 깨질까? 못 견딜 때 깨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할 때. 적당한 스트레스는 생명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적당한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어떡해? 반응하고 적응하면서 뇌회로를 활성화시키는 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스트레스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스트레스가 나쁘다? 아니야.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 그게 중요한 거죠. 태극권, 탱고, 왈츠. 우리나라의 택견 품밟기 어떨까 합니다. 택견 품밟기. 선생님은 정말 택견 품밟기에서 많은 걸 봤거든. 그래서 이거를 잘 과학적으로 포장을 하고 그리고 실험을 해서 좋은 논문을 써서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게 꿈이에요. 네, 그게 그렇게 어렵네. 파킨슨병의 비운동성 증상들, 아까 우리 확인해봤죠. 서울대병원의 파킨슨 센터에서 되어 있었던 기립성 혈압 증상, 기절 어지럼증, 심혈관 질환으로는 꼭 심혈관 질환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그쵸? 자율신경계통의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적당할 텐데 수면 피로, 기분 인지, 그리고 환각, 집중력, 기억력 떨어지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 이걸 위장기관이라고 얘기하기도 또 굉장히 막연해요. 모든 게 다 교감신경 항진과 관련이 있죠? 제가 강의를 했던 강의록인데 좀 소개를 할게요. 웰빙매드를 활용한 파킨슨 질환자를 위한 움직임 조절 훈련법, 감각 인지 훈련, 움직임을 통해 질 좋은 움직임을 통해 몸과 마음의 존중감을 향상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높여갑니다. 두뇌 활성화, 관절 통증 관리 및 면역력 증진을 위한 운동지도법 이렇게 해서 제가 발표를 했었어요. 노화에 따라 신체적 특성이 변하는데요. 꼭 파킨슨 질환이 아니더라도 노화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짐 위험성이 증가돼요. 보행이, 높이, 그리고 보폭 다 감소됩니다. 질질 끌고 발목에 배측 끌고 안 되고 뭐 이런 특성들. 노화의 특성이기도 해요. 예방 가능하고 가역적이죠. 우리 운동지도 잘 해드리면 이거는 다
돌이킬 수 있어요. 자세 불안정성, 특히 전후 측면으로의 체관 동요가 증가된, 이거 그 정적 균형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운동 시 중력 중심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근육을 수축하도록 각성하는 감각 수용기의 반응이 감소하고 균형 혼란에 의해서 주동근 기랑근이 동시에 수축해 co-contraction, rigidity, 강직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근육이 약화되고 근약화는 sarcopenia, 근감소증보다는 dynaphenia, 신경 지배를 받는 근육의 활성이 그만큼 감소되는 걸로 더 많이 이해되고 있어요. 몸의 소통 능력이 감소됐다는 거죠.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전방으로 구부린 자세로 인해 중력선이 발가락을 지나쳐서 떨어지고 이렇게 불안정한 자세는 넘어짐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을 키우고 그러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면 트라이얼 앤 에러가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뇌의 회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몸과 뇌의 서로 간의 연락, 신호, 그렇게 해서 신경망이 계속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되죠. 자세 조절 능력이 따라서 떨어지고요. 더더욱 불안정한 자세에 이 악의 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돼요. 이걸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존감, 자기 효능감을 느끼면서 움직임을 즐기는 그 방법밖에는 없죠. 이게 노화라고 생각하면 노인에게 해당되고요. 아까 선생님이 섭 영상 보여줬죠. 스탠드업 패들보드. 패들보드 위에 처음 제가 누워서 앉아서 무릎 꿇고 서기. 그 과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해할 수 있죠? 이 과정을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으면 어떠한 운동이건 초보자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거는 노인의 특성, 기립성 저혈압 나오죠. 압력 수용기 효율 감소. 그리고 이런 노인의 공포들. 뭐가 중요하다? self-efficacy. 자기 효능감. 개인이 일정 수준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해야만 하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가장 강력한 행동 수행의 매개고요. 일상에서의 잔잔한 조그만 챌린지, 도전과 성공을 맛볼 때 키워갈 수 있어요. 누워서부터 하는 이유는 뭘까? 여기 여러분들 선배예요. 우리 우성대 선배. 이렇게 실습 다 했었어. 기관에서 어르신들 다 버스로 오시고 우리가 설문지, 체력 테스트, 운동, 프로그램 진행 이걸 한 학기 동안 했어. 일주일마다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왜 누워 계실까요? 왜 운동을 한? 중력 덜 받으려고요. 중력을 덜 받으려고. 중력을 덜 받으면 뭐가 좋지? 관절에 무리 없이 관절에 무리가 조금 덜 갑니다. 관절에 무리가 덜 간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COG, BOS 설명했잖아요. 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BOS, Base of Support를 넓게 해서 어떻게 편안하지. 쓸데없이 톤이 높아지지 않아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교감신경 발동돼서 근막을 수축하게 해서 톤을 높이는 걸 워워해 줄 수 있어요. 편안한 환경에서 협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호흡, 몸통 안정화 훈련에서부터 같이 협응된 그러한 동작들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무릎이 아프시기도 했고 그 상태에서 반 다친 사슬 운동을 지금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관절이 아픈데 왜 운동을 해야 하죠? 아프다고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운동을 안 하고 계속 침상 안정만 유지한다면 관절이나 그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오히려 악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반인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는데, 안 움직이면 감각 정보가 그만큼 뇌로 안 들어가죠? 그러면 뭐를 더 만들어낸다고 우리 뇌는? 쓸데없는 곽인장을 만들어내고 통증을 만들어내고 우울감을 만들어낸다고. 잘 안 들리는 사람 보청기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 이유가 소리 정보가 잘 뇌로 안 들어가면 뇌에서는 쓸데없는 소리를 만들어내요. 우리 뇌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속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지금 근우가 얘기한 것처럼 근육량이 빠지고 뼈가 약해지면 관절에 더 치명적이죠? 그쵸? 수동적 운동이나 마사지보다 능동적 운동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감각 인지하기 더 좋아서요. 수동적 마사지, 능동적 수동적 마사지, 운동이나 마사지 감각 정보 더 잘 들어가. 그걸 느끼는 좀 애매하긴 한데 감각 정보를 내 뇌에 넣어주기에는 똑같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능동적 운동에 뭐가 있어? 아웃풋이 있죠. 그 감각 정보를 느껴서 판단해서 전두엽에서 다시 운동 피질로 명령을 내려서 동작을 만드는 거잖아요. 능동적 운동은. 동작을 또 아까 했던 거랑 다르게 만들겠지. 그치? 운동하면 왜 똑똑해지죠? 어떻게 운동하면 더 똑똑해질까요? 다양한 동작을 반복해서 수행할 때. 다양한 동작을 반복해서 같지 않은 반복을 하면서 어떻게 조금 더 챌린저블한 거를 조금씩 누웠으면 그 다음에 앉고 앉았으면 내발기기 무릎 서기 서기 외발 서기 외발 서기 전에 텐덴 워킹 이해되세요? 응? 네. 이거 꼭 기억해둬야 돼. 여러분들이 앞으로 운동을 지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개념을 무시하고 운동을 지도하게 되면 잘 다치고 잘 아픈게끔 만드는 그런 선생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골수용 감각, 신체 내부 수용 감각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감각, 신경들이 잘 들어가서 신경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특히 느끼는 뇌인 섬엽으로 이게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더 우울증, 통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뭐부터 하자? 호흡, 림프순환 세퀀스의 0번, 그리고 목 스트레치, 몸통 가까운 곳에서부터 말단까지 이 모든 세퀀스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아주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율신경 중에서도 어떻게 목과 청골 이쪽에 부교감신경 파라심파세틱이 이쪽으로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교재에서 봤듯이 차분히 읽어보시면 더 잘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 ACSM 가이드라인 꼭 다시 보셔야 됩니다. 목이 뻣뻣하더라. 누가? 파킨슨 환자들이. 교감신경 항진형. 어떻게? 목과 청골 부위가 나긋나긋 부드럽게 계속 활성화되면 좋겠다. 바짝 긴장되어 있는 사람들 횡격막 호흡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횡격막이 부착되어 있는 이 부분, 흉요추 부위가 바로 교감신경절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흉추와 갈비뼈가 만나는 그 부분. 이걸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뇌 만들기 재료가 되는 것들을 제대로 잘 먹고 잘 휴식해주고 적절한 자극을 내 몸이 즐겨서 뇌회로가 자라고 그럼으로써
선순환을 이룰 수 있게끔. 이게 바로 건강이잖아요. 운동은 스트레스의 예방 접종이다. 스트레스를 줘보는 거예요, 적절하게. 내가 가능한. 그렇게 선생님 생활습관병 예방운동센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이에요. 이 발표할 때 선생님이 그 영상을 소개를 했어요. 파킨슨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움직임 팁이에요. A, B, C, D, E 뭐였죠?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집중해. 그래서 aware 해야 돼. 인지해야 돼. sequence, 순서가 중요하거든. 순서를, 전략을 짜보자. 이때 큐잉이 굉장히 중요해. 천천히라든지 편안한 오디토리 큐잉이라든지 아니면 시각적인 해킹이었죠 아까. 계단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보폭을 더 넓게 할 수 있는 선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훨씬 쉽게 움직임을 수행해낼 수 있었거든요. 절대 듀얼 태스크는 안 돼요. 패들보드 위에서 뭔가 한 가지에 집중해야지 두 가지 같이 하려고 하다가 시선만 조금만 달리했다가 물에 첨벙이거든. 마찬가지. Take precautions in your environment. 주의를 기울일 것. 주위 환경을 인지하기 위해서 집중할 것. 너무 느려져요. 그리고 스텝이 너무 보폭이 작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저는 크게 스텝을 밟을 수 있을까요? 큰 스텝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이런 시각적 자극을 활용합시다. 발이 그냥 바닥에 척 들러붙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멈추세요. 그리고 바른 자세로 제대로 횡격막 호흡을 할 수 있게끔 몸을 세워봅시다. 그리고 횡격막 호흡을 통해서 어떻게? 미주신경 활성화, 목 스트레치 통해서 어떻게? 워워, 교감신경 항진으로 가려는 걸 워워해서 리지드티가 막 생기지 않게끔 워워 합시다. 그렇게 하고 당신의 몸을 좌우로 최중심 이동을 해보는 거예요. 태권 폰밟기처럼. This will free up the weight on the leg. Take the first step. 이게 바로 initiation 시키는 동작을 첫 시작을 딱 바로 연결로 해서 딱 가져가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이 스탠드업 패들보드 했을 때 넘어질 것 같을 때 그냥 가만히 있잖아. 퐁당 빠져요. 어떻게 한다고? 발바닥을 감지하면서 체중심을 흔들흔들 움직여줬을 때 훨씬 더 편안하게 빠지지 않고 나의 몸, 자세를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요? 빅 스텝을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발 뒤꿈치, 터치, 감각을 받아들이는 곳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스텝을 밟아보자. 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단톡방에 하나를 더 줬어요. 그 파킨슨 질환자들은 특히나 손이 굉장히 손 사용이 힘들거든요. 아까 발바닥 인지만큼이나.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선생님이 웰빙 밴드를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죠. 참고 문헌이고요. 이런 식으로